네, 안녕하세요. 요새 임용고시 공부하느라 많이 힘드시죠? 날씨도 안 도와주고, 또 얼마 많이 남지도 않은 것 같은데 공부는 안 되고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저 방송을 봐주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답니다. 건강이 중요하니까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저와 같이 스트레칭을 한번 해봐요. 깍지를 꽉 끼고, 자, 위로 한번 쭉 올려보세요. 더 높이. 예, 더. 네, 잘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왼쪽으로 한번 쭉 가주세요. 그렇죠. 네, 잘했어요. 이번 다음번에 오른쪽으로. 네. 아이고, 아주 잘했어요. 네, 이번엔 어깨를 풀어주세요. 그리고 목을 한번 돌려주세요. 천천히. 반대쪽으로도 천천히. 네. 자, 다시 전체적으로 몸을 그렇죠? 흔들어주세요. 잘했어요. 자, 어때요? 기분이 한결 나아지셨나요? 공부하기 전에 이렇게 한 번씩 스트레칭을 하시는 것도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건강은 중요하니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상평형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해 볼까요? 그래요. 시작합니다. 네. 이거는 지난 시간에도 한번 봤었죠. 자, 상평형 그림의 문제 유형. 자, 이걸 왜 다시 보여주냐? 우리는 문제를 풀기 위한 공부를 사실 하는 거예요. 물론 원리, 이론도 알면 좋지만 어쨌거나 응용하는 측면이 강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기 위해선 문제 유형을 분석하는 게 중요한데요. 상평형 그림의 종류를 알고요. 그 다음에 자유도를 구하고 두 상의 상대적 양과 조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죠. 이것을 물어보거든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로 자유도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 공식 꼭 외우라고 했고요. 그리고 C가 독립 성분이잖아요. 독립성분이고 P가 상인데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공부를 했었죠. 꼭 기억해 주시고요.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 예까지 한 번씩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 두 상의 상대적 양과 조성을 알아볼 텐데요. 요거를 알아보고 나서 그 다음에 상평형 그림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적용을 시켜보려고 해요. 자, 우선 두 상의 상대적 양과 조성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이것은 바로 규칙 하나로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 규칙은 바로 그렇죠. 질의 규칙이죠. 그 질의 규칙이 무엇인지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상평형 그림의 종류에 따른 이것의 적용을 알아볼 텐데요. 우선 질의 규칙을 알아봅시다. 두 상의 상대적 양을 아는 것은 바로 질의 규칙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질의 규칙은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두 상의 상대적 양이니까, 그러니까 A상과 B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두 상이라면 A와 B의 상대적인 양을 구하는 것이 바로 질의 규칙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 상을 우리가 P는 2라고도 나타낼 수가 있죠. 왜? 상의 수가 두 개니까요. 그런데 P는 2일 때만 무슨 규칙? 그렇죠. 바로 질의 규칙을 사용한다는 사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뭐라고요? 그렇죠. P는 2일 때만 적용이 됩니다. P는 1일 때는 적용될 거야, 안 될까요? 안 됩니다. P는 3일 때는 안 돼요. P는 몇일 때만? 2일 때만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두 상의 상대적 양을 구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질의 규칙의 유도 자체가 두 상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럼 질의 규칙이 무엇인지 공식을 통해서 알아보죠. 자, N알파는 N 알파 곱하기 L 알파는
N 베타 곱하기 L 베타입니다. 여기서 알파 베타는 바로 상을 의미합니다. 즉 알파상과 베타상이 있는 거죠. 여기서 알파 베타는 A, B라고 나타내도 되고, 혹은 때에 따라서 액체상과 고체상일 수도 있고요. 혹은 액체와 기체상일 수도 있고, 뭐 액체와 또 다른 액체상일 수도 있고, 고체와 고체상일 수도 있고, 어쨌든 상이 몇 개면 된다? 2개면 된다 이거죠. 알겠나요? 그럴 때 지뢰 규칙을 사용합니다. 그럼 여기서 N은 무엇을 말할까요? N은 바로 물질량을 말합니다. 무슨 양이요? 물질량이요. 알겠죠? 자, 그러면 L은 무엇을 말할까요? L은 바로 수평선의 길이를 말합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L은 바로 조성의 차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림상에서 보면 수평선의 길이에 해당합니다. 즉 물질량인데 알파의 물질량이고, 이건 L, 수평선의 길이인데 바로 알파상과 관련된 수평선의 길이겠죠. 마찬가지로 베타도 마찬가지고요. 베타의 물질량과 베타상과 관련된 수평선의 길이겠죠. 자,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는데 사실 이 공식은 이것과 같습니다. 여기는 L 알파 대 L 베타는 N 베타 대 N 알파죠. 여기 베타 알파예요. 둘 중에 뭐 어느 걸 외워도 상관없지만 둘 다 봐주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이거에서 이걸 어떻게 유도할 수 있죠? 그렇죠. 안에 거 비례 규칙은 항상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죠. 그래서 N 알파 L 알파는 N 베타 L 베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이제 이 지뢰 규칙을 유도를 한번 해볼게요. 뭐 유도하는 건 시험에 안 나오지만 유도를 통해서 좀 더 정확하게 이 개념을 알 수 있으니까 유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뢰 규칙. 자, 이 공식은 꼭 외워야 합니다. 알겠죠? 알파, 베타 꼭 외워야 돼요.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나왔냐?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전체 물질량에서 A의 물질량이 있죠. 그러니까 A의 전체 물질량이 있겠죠. 이해돼요? A 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성분을 의미합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A는 성분을 의미하고, 이 성분이란 말은 화학종이라고 했죠. 그래서 화학종 A를 의미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상이 아닙니다. 뭐 액체상, 고체상이 아니라 예를 들어 뭐 A 플러스 A, 그러니까 성분을 말하죠. 뭐 물, 에탄올 이런 성분을 말합니다. 액체, 고체상이 아니라 뭐 에탄올, 물 이런 성분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것의 물질량은, 그러니까 뭐 전체 A 물질량이라고 봐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길게 썼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식을 쓸 때 좀 더 유도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전체 물질량에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A랑 B 성분이 있겠죠. 이 성분계에서는 A 성분과 B 성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탄올과 물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A, B 성분에서 A 물질량만 따로 계산을 한번 해본다고 해봅시다. 전체 A 물질량은 당연히 상 알파에서의 A 물질량과 상 베타에서의 A 물질량을 더하면 되겠죠. 당연하죠. 전체 A 물질량은 상 알파와 베타가 있는데 각각의 상에서 A 물질량을 더하면 되잖아요. 그쵸?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이 공식을 유도하기 위한, 지뢰 규칙을 유도하기 위한 키포인트가 바로 제일 첫 번째 있는 식이죠. 그래서 이 말은 그 밑에 있는 걸 유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전체 A는 각 상에서의 A를 더한 것과 같다. 당연하죠. 자, 그런데 그러면 전체 A는 어떻게 구하냐? 전체 물질량에다가 전체 물질량에서의 A의 조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퍼센테이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질량 퍼센티로 하면 퍼센티지고, 몰 분율로 하면 어떤 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체에서 그 분율만큼 혹은 퍼센테이지만큼 곱하면 당연히 전체에서의 A 물질량이 나오겠죠. 그쵸? A 물질량이 나오겠죠. 전체 A 물질량.
무슨 말인지 알죠? A랑 B랑 더한 게 전체 물질량인데 그 중에서 A가 차지하는 물질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조성을 곱하면 당연히 A에 해당하는 물질량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말이나 이 말이랑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상 알파에서 A 물질량은 어때요? 상 알파의 물질량이 있겠죠? 상 알파에는 A랑 B랑 다 있을 텐데 그 상 알파에서의 물질량에서 상 알파에서의 A의 조성이 있겠죠? 조성이란 건 이제 몰 분율이나 퍼센트 분율을 말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걸 곱하면 상 알파에서의 A의 물질량이 나옵니다. 즉 이것은 이 말과 같습니다. 자, 이번엔 상 베타에서 A 물질량이 있는데요. 상 베타 전체 물질량 중에서 상 베타의 질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상 베타에서 A가 차지하는 조성, A의 조성을 곱해주면 상 베타에서 A의 물질량만 딱 나오겠죠? 즉 이 말과 이 말은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것과 같고 이거는 이것과 같고 이건 이것과 같으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가 기호화 시켜주면 될 것 같아요. 전체 물질량은 우리가 N으로 나타냅니다. 물질량은 N으로 표시한다고 했죠. 자, 그리고 물질량이라는데 물질량인 건 질량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건 N으로 표시하고요. 그리고 전체 물질량의 A 조성은 ZA로 표시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ZA라고 나와 있죠? 이게 전체 물질량에서 A의 조성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상 알파 물질량은 N 알파라고 하면 되겠죠? 이 물질량인데 알파에서의 물질량이고. 자, 그리고 상 알파에서 A 조성은 XA라고 씁니다. 알겠나요? 여기 XA 없는데요? ZA는 여기, 이건 알겠어요. 이건 여기 있는데 여기 XA가 여기 없잖아요. 그래프에. 자, XA는 여기 보이시나요? 자, 여기를 말합니다. 자, 이거는 제가 조성, A에 대한 조성, 몰 분율이라고 했죠? 자, 이것이 예를 들어 여기 점이 찍혀있으면 여기가 전체 물질량에 대한 A 조성이라면, 자, 이거는 XA는 알파상에서의 A의 조성입니다. 그러니까 ZA가 무슨 말인지 알죠? ZA가 이쪽으로 가서 여기 선에 딱 맞으셔서 여기도 조성일 거 아니에요. 어쨌든 X축이니까 이 조성은 뭐를 의미한다? 그렇죠. 알파상에서의 조성을 의미한다고요. 그리고 그걸 XA라고 씁니다. ZA랑은 다르죠. ZA는 여기인데 XA는 여기잖아요. 그래서 달리 표현한 겁니다. 한마디로 ZA는 위로 올라가서 때에 따라서 XA가 될 수도 있고, 알파상에서는 여기서는 뭐가 된다? 그렇죠. YA가 돼서 베타상에서의 A의 조성을 의미합니다. 조성은 조성인데 ZA가 때에 따라서 여기서는 XA로, 때에 따라서는 YA로 바뀐다는 사실 알아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죠. 이건 전체니까 ZA로 하고, 그리고 상 알파에서의 A 조성, 이거는 XA로 한다. 아까 여기라고 했죠. 상 알파에서의 A 조성이니까 여기 맞습니다. 자, 그리고 상 베타의 물질량은 M 베타로 놓으면 되고요. 상 베타에서의 A 조성은 뭐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기 A 조성이긴 한데 어디서의 상 베타, 맞죠? 베타랑 마주치는 곳이니까, 마주하는 선이니까. 그래서 YA로 놓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단지 기호화 시킨 거예요. 자, 이렇게 기호를 시켰는데 여기서 N은 뭐라고 했죠? 전체 물질량 그랬죠? 전체 질량이에요. 전체 질량은 당연히 알파에서의 질량, 알파 질량 더하기 베타 질량이죠. 알파상의 질량 더하기 베타상의 질량. 알파상에는 A랑 B랑 다 있죠. 베타상에도 A, B랑 B랑 다 있죠. 이 모두를 다 더한 게 전체 물질량이겠죠. 알파상의 물질량, 베타상의 물질량을 더한 겁니다. N이 이게 됩니다. N알파 플러스 N베타가 되죠. 자,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가 되는데 요거에서 다 곱해주면 되죠. 요거 곱하기 요거, 요거 곱하고 더하고 요거 곱하고, 이제 가로 안에 걸 벗겨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똑같죠. 자, 이제 요거를 N알파에 대한 식으로 해서 묶어주고, 그러면 요게 이쪽으로 이항해서 마이너스가 돼서 이런 식으로 되죠. 마찬가지로 N 베타에 대해서 묶어주면 요게 이쪽으로 가서 이런 식으로 되죠. 다 구했어요.
자, N 알파, N 베타가 있고요. 여기서 ZA는 이거라고 있죠. 6이에요, 여기. 그리고 XA는 6이죠. 요게 더 값이 큰데 요거 빼기 요거는 요 길이를 나타내죠. 그쵸? 요거 빼기 요거는 여기 길이죠. 요 길이는 요 길이랑 같잖아요. 그러니까 요 길이를 나타낸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YF ZA니까 뭐예요? 그렇죠. 요 길이죠. 그래서 이거 길이를 나타내니까 알파상과 관련된 길이에서 L 알파로 그냥 놓고요. 조성을 뺀게요. 조성의 차가 L 알파고요. 또 이것은 베타랑 관계 있잖아요. 이쪽이 베타니까. 그래서 L 베타로 놓는다. 그래서 결국 N 알파 곱하기 L 베타는 N 베타 곱하기 L 베타로 나타낼 수가 있어서 이게 지뢰 규칙이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이제 이렇게 유도를 했는데요. 결국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했다는 것 꼭 알아주고요. 여기 ZA는 있고 XA와 YA는 없지만, 즉 알파상에서의 A의 조성과 베타상에서의 A의 조성은 없지만 요걸 통해서 선을 그어서 알 수 있다는 사실 알아주고요. 그래서 구한 겁니다. 이렇게 유도를 했어요. 우리가 유도를 해서 했는데 우리가 왜 지뢰규칙이라고 하냐 이거죠. 자,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지뢰규칙이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게 지뢰죠. 이 지뢰를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게 수평선이 맞으려면, 자, 여기가 길이죠? 이 길인데, 이게 수평선이 맞으려면 여기에 무거운 물체를 놔야겠어요? 여기에 더 무거운 물체를 놔야겠어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여기에 더 무거운 물체를 놔야겠죠? 길이가 짧으니까 여기에 더 무거운 게 맞춰주고 여기에 가벼운 게 있어야지 이 길이 곱하기 이 무게가 이 길이 곱하기 무게랑 같아야지 평형이 되니까 어때요? 이런 식으로 되죠? 이게 바로 지뢰 규칙이잖아요. 이해돼요? 무게 곱하기 길이는 무게 곱하기 길이다. 같아야겠죠? 이 지뢰 규칙과 맞아떨어지는 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이렇게. 자, 여기가 이상계죠? 우리 지뢰 규칙은 아무 때나 쓴다고 안 했죠? 언제 쓴다고요? 상이 몇 개일 때? 2개일 때 씁니다. P는 2일 때 써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가 P는 2죠. 다시 말하면 알파상과 베타상이 지금 모두가 혼재되어 있는 곳이죠. 같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얼만큼이 알파상이고 얼만큼이 베타인지 그 상대적인 물질량을 구하는데 지뢰규칙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예를 들어 여기 점을 찍어 볼게요. 자, 알파상의 조성은 요만큼, 베타상의 조성은 이만큼. 알파상의 질량은요? 베타상의 질량은요? 지뢰규칙으로 구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거랑 같단 말이죠. 자, 보면은 어디가 길이가 짧아요? 여기가 짧죠? 그렇죠? 여기가 짧잖아요. 이해돼요? 여기가 짧잖아요. 여긴 길잖아요. 그러면 얘가 무거울까요? 얘가 무거울까요? 한마디로 얘가 질량이 많을까요? 얘가 질량이 많을까요? 딱 봐도 얘가 질량이 많다 이거죠. 이해돼요? 마치 여기 지렛대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길이를 재는 것처럼 말이죠. 이것처럼. 어디가 질량이 많다? 얘가 더 양이 많습니다. 얘가 양이 적어요. 이해되나요? 얼만큼? 자, 예를 들어서 이게 1대 2 비율이라고 하면은 얘가 더 무겁다고 그랬죠? 얘보다. 얼만큼? 얘가 2배 더 무겁습니다. 얘보다. 알겠어요? 2 곱하기는 2 곱하기 1이 나와야 되니까. 자, 지금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을 외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해되죠? L 알파는 여기 1에 해당하고 L 베타가 여기 2에 해당하니까 N 알파는 2고 N 베타는 1이다. 이렇게 해서 해도 되지만 저는요 요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요거를 알아야지만, 그러니까 여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얘는 얘보다 훨씬 더 무거워져야겠죠. 이게 왜 중요하냐? 상평형을 할 때 예를 들어 여기 점을 찍어 볼게요. 여기쯤. 여기. 자, 이것도 P는 2일 때죠. 여기요. 자, 여기는 어디가 더 물질량이 많을까요? 딱 보면 딱 알아야 돼요. 바로 이걸 이해한다면 바로 알 수 있죠. 요걸 통해서는 바로 알 수가 없지만 요걸 이해한다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자, 여기 지렛대가 있어요. 자, 누가 더 무거워? 얘가 훨씬 더 무겁죠. 얘는 가볍고. 점점 여기가 짧아질수록 얘는 더 무겁겠죠. 얘는 점점 없어지고. 이해돼요? 반대로 여기쯤 있다고 해봐요. 여기. 자, 여기 선이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이만큼이고 얘는 그러니까 알파 물질량이 많아요? 베타상의 물질량이 많아요?
이번에는 여기가 많죠, 물질량이. 지렛 때 꼭 아세요. 얼만큼? 그렇죠. 이거 대 이거니까 예를 들어 여기가 4고 여기가 1이라면 얘가 4배 더 무겁습니다. 얘보다. 알죠? 서로 길이와 무게는 반대 관계라는 것 알 수가 있죠. 이 공식이 성립하니까 이것도 성립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렛 규칙의 그림으로서 이거를 한번 바로바로 유출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해석 능력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지금까지 이거에 대해서 각각의 개념들을 다 알아봤어요. 자유도도 지난 시간에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상대적 양과 조성을 통해서 어떻게 아냐? 바로 지렛 규칙으로 안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상그림 종류를 알고요. 거기다가 이 정보들을 한번 대입시켜 보자 이거죠. 자, 그럼 같이 볼게요. 우선 우리가 종류를 먼저 알아야겠죠. 그것을 구조화를 한번 시켜봅시다. 구조화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딱 전체적인 지도를 한번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종류를 한번 알아봐요. 종류를. 자, 우선 상표형 그림은 1성분계와 2성분계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물론 3성분계, 4성분계, 5성분계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 화학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배우는 이 교과서에는 배우지 않아요. 왜냐? 너무너무 복잡하기 때문이죠. 시험에도 안 나오고요. 그래서 1성분계와 2성분계가 있는데 1성분계는 우리가 알죠. 뭐 물의 상평형 그림 고등학교 때 많이 나온 거 아니면 이산화탄소 뭐 이런 거 이거는 이제 안 나옵니다. 대학교 때는 안 나와요. 뭐 미트리트나 아니면 고등학교 때면 나오죠. 우리는 이성분계, 최소 이성분계 어때요? 다르죠? 자, 이성분계에서부터 공부를 하는데 이성분계는 이 그래프 선도가 있잖아요. 그 그래프 선도가 이제 압력 조성인지 온도 조성인지가 있습니다. 압력 조성. 자, 이거 세기죠? 둘 다 세기 성질이죠. 자유도랑 관계가 있죠. 압력 조성에서는 그러면 뭐가 어떤 변수가 고정이 된 거죠? 그렇죠. 온도 변수가 고정이 된 거죠. 반대로 온도 조성에서는 압력 변수가 고정이 된 거죠. 각각 아세요. 자유도가 하나 줄어든 겁니다. 고정을 시켜서. 어쨌든 압력 조성과 온도 조성이 있는데 둘 중에 어떤 게 시험에 많이 나왔을까요? 얘는 시험에 아예 안 나왔습니다. 이 성분계 중에서 둘 중에 누가 더 시험에 나와요? 자, 얘가 나옵니다. 얘는 안 나왔어요. 얘는 안 중요해요. 한마디로. 한번 이제 온도 조성과 압력 조성 한번 압력 조성에서 온도 조성으로 뭐 바꾸거나 이런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가 얼핏 있었는데 아주 옛날에 있었죠.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모든 상표형 그림은 다 온도 조성에서 끝났다고 보면 된다. 물론 교과서에는 압력 조성이 한 개 나와요. 그 한 개 알려드릴게요. 자, 압력 조성은 이제 액체, 기체 압력 조성이 있습니다. 액체, 기체, 증기. 그러니까 상이 두 개인 거죠. 액체랑 기체 또는 증기상이요. 자, 온도 조성은 다 액체예요. 액체랑 관계가 있는데 액체, 기체 상이 있고요. 온도 조성인데 그러니까 이 선도가 온도 조성 T, 뭐 ZA 이런 선도인데 몰분율이죠. 조성. 자, 그런 선도인데 액체, 기체가 있고요. 또는 증기. 액체, 액체기가 있고 액체, 고체가 있습니다. 이거 다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온도 조성에서 이거는 사실 모두 다 나왔어요. 거의 다 나왔어요. 자, 한번 알아봅시다. 이거에 대해서. 그런데 요거에 대해서 먼저 알려주고요. 자, 이 전체적으로 알았죠? 상표형 그림은 1성분계, 2성분계.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온다. 2성분계 중에서 온도 조성이 주로 나온다. 하지만 이것도 조금 알려주겠다. 이겁니다. 자, 우선 온도 조성이 시험에 거의 대부분 나왔는데 압력 조성에 대해서도 그래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개념을 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자, 압력 조성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증기 압력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때 압력은 한마디로 증기 압력인 것이죠. 이제 액체, 기체에서 그 기체, 그 선이 이제 증기 압력과 관계가 있는데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또 이게 어떻게 유도가 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우선 유도하기 전에 직관적으로 한번 알아봅시다.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압력 몰분율 조성이죠. 압력 조성 그래프입니다.
압력 조성이요. 그리고 액체와 증기가 있고요. 여기 P 상위수죠. 액체니까 상위 한 개겠죠. 자, 여기서 상위 하나. 그렇지만 여기는 뭐예요? 혼재되어 있습니다. 액체랑 기체 또는 액체랑 그러니까 기체 또는 증기가 기체가 그러니까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P는 2예요. 자, 그러면 이런 그래프가 어떻게 나왔냐? 요거 교과서에 있어서 잠깐 언급하는데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한마디로 이 선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이걸 알아보자 이거예요. 자, 여기 복잡하게 돼 있는데 방금 전에 그래프를 유도하자 이겁니다. 자, 유도하는 법. 결국은 이 그래프를 유도하려면 압력과 몰 분율에 대한 그래프가 되어야 되는데요. 압력과 몰 분율. 그런데 하나는 뭐예요? 그렇죠. 액체 몰 분율이라는 건 이거 조성이라고 했죠. 제가 조성. A 조성이겠죠. A의 몰 분율이니까. 그런데 이 압력과 조성인데 결국 압력과 조성인 걸로 식을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특히 액체면 무슨 조성이에요? 그렇죠. 액체 조성이겠죠. 증기, 기체면 기체 조성이겠죠. 그래서 각각 이 그래프는 자 보세요. 이 선은 압력 조성 그래프겠죠. 압력 조성에 지금 이 선도에 써져 있으니까. 그런데 이 그래프는 압력은 증기압력이에요. 항상 전체 증기압력이고 조성은 그럼 뭐겠어요? 액체에서의 A 조성이에요. 알겠어요? 액체에서의 누구 조성? A 조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그래프에서는 압력은 전체 증기압력이고요. 이때 조성은 뭐예요? 그렇죠. 기체에서의 A 조성이에요. 알겠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ZA는 실제로 두 개로 이제 나눠서 생각해야 돼요. 이거에서는 뭐라고요? 그렇죠. 이거는 액체에서 A 조성. 얘는요. 그렇죠. 기체에서 A 조성.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그래프를 나타낸 거예요. 알겠죠? 그 식 유도한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X, Y축이 그러니까 Y축이 전체 증기 압력 바로 이거죠. 그리고 액체 조성 XA가 되어야 되는데 바로 이걸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선을 그리려고 이 선을 그리려고. 자, 그러면 어쨌든 이러한 게 되려면 변수가 이러한 것과 관련된 변수가 나와야 되죠. 액체 조성이란 건 우리가 이제 액체 A에서의 조성인데 이거는 뭐랑 관계있냐? 이거는 XA라고 나타낼 수가 있어요. ZA가 XA로 바뀐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XA고 XB는 이제 B의 조성인데 하여튼 XA와 XB는 이성분계니까 1이 되겠죠. 더하기 1. 어쨌든 이거는 사실 유도하는 거라서 뭐 자세히 설명 안 해도 되는데 어쨌든 라울의 법칙에서 나옵니다. 전체 증기압력과 액체 조성 이 선을 구하기 위해서 라울의 법칙에서 나옵니다. 이게 라울의 법칙이에요. 바로 증기압력은 전체 증기압력은 아니군요. 자, 이게 전체 증기압력이 아니라 누구의 증기압력이에요? 그렇죠. A의 증기압력. A의 부분 증기압력은 순수한 A일 때의 증기압력에다가 액체에서의 A의 조성을 곱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라울의 법칙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A의 부분 증기압력은 바로 전체 순수 A에서의 증기압력 곱하기 A의 조성입니다. 이게 라울의 법칙이고 어쨌든 자, 그리고 전체 압력은 PA 곱하기 PB죠. 부분 압력이 합이죠. 자, 요거를 여기다 대입해서 하면은 이게 되죠. 그런데 X는 1-A니까 그게 2이 됩니다. 자, 이걸 구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거예요. 전체 증기압력과 액체 조성을 만들기 위해서 라울의 법칙으로부터 유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요거 관계를 이용해서 전체 증기압력은 여기 나와있죠. 그래서 이걸 이용한 거예요. 전체 증기압력은 라울의 법칙을 넣으니까 액체 조성이 나오잖아요. 전체 증기압력과 누구 조성? 액체 조성의 관계가 나와요. 이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게 돼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요걸 구한 거예요. 요거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XA란 건 이제 ZA가 XA가 되기도 한다 그랬죠. 이때는 XA예요. ZA라고 보지 말고 XA로 보면 돼요. 여기서는. 자, 그러면 XA가 0일 때는 0을 집어넣어요. 0 집어넣으면 뭐가 되나? PB 스타가 되죠. 여기가 바로 PB 스타다. 오케이.
자, 이번에 XA로 본다고 그랬어요. XA가 1일 때는 얼마야? 1일 때는 1 넣어요. 1. 그럼 얼마? 1 넣으면 이거 없어지죠? PA 스타가 되네. 여기가 PA 스타다. 당연하죠? 왜요? XA가 0일 때는 A가 있단 말이에요? 없다는 얘기요? 없어요. A가 없으면 대신 B가 전체겠죠? 그러니까 B에서의 전체 증기압력은 A는 없으니까 단지 B에 대한 순수한 증기압력만 남겠죠? 전체 증기압력은 PB 스타다. 오케이? 자, 그리고 A가 이제 전체예요. B가 없죠? 그러면 전체 증기압력은 B에 대해서 없고 A에 대해서만 있다. 순수 A에 대해서만 있다는 걸 의미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걸 나타냅니다. 왜? 액체 조성과 전체 증기압력이 있으니까요. 자, 다음에 이제 전체 증기압력과 기체 조성을 알아야 되잖아요. 바로 요겁니다. 요거. 알겠어요? 요거예요. 증기 조성, 전체 압력.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나왔냐? 당연히 변수가 이거 둘의 관계면 되겠죠? 그런데 아까 전에 라울의 법칙에서 했잖아요. 왜냐하면 얘가 무슨 조성이니까? 그렇죠. 얘가 액체 조성이니까 액체 B 조성이죠. 여기서는 액체 A 조성이고요. 자, 여기서부터 나왔는데 돌턴은 액체 조성과 관계된 게 아니라 누구 조성? 기체 조성과 관계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체 조성과 관계가 있어야 돼요. 뭐가? 전체 증기압력이요. 그런데 기체 조성과 관계 있는 게 다행히 있죠. 뭐예요? 돌턴의 부분 압력입니다. 전체 압력에다가 A의 몰 분율을 곱하면 A의 부분 압력이 나온다는 게 바로 돌턴의 법칙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거는 기체 조성이 아니라 이번 무슨 고청? 조성? 그렇죠. 액체 조성이 아니라 이번엔 기체 조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기체 조성을 구해야 되니까 증기압력 이거 나왔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YA는 이런 식으로 요게 되죠. YA만큼 P를 이쪽으로 하니까 이게 되고 이거는 여기서 구했죠. P가 전체가 이거였죠. 이거는 여기. PA는 여기 있었죠? 이걸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왜요? 이건 액체 조성이잖아요. 요거는 왜 한 거냐? 기체 조성하고 액체 조성의 관계를 본 거예요. 그럼 이걸 어디다 넣느냐? 이걸 어디다 넣어요? 아까 전에 구했던 여기다가 한번 넣어봐요. 그럼 XA는 뭐 YA에 대한 함수로 나오겠죠? 이걸 넣으면 YA에 대한 꼴로 다 바뀌죠? 알겠나요? 자, 그래서 아이고 복잡하네. 자, 이건 뭐예요? 그렇죠. 전체 증기 압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는 거야? X, Y 변수가 있잖아요. Y 변수는 이거고 증기 압력이고 X는 바로 기체 조성이니까 그거 꼴로 만들어 준 거예요. 여기 보면 기체 조성이 나오죠. 여기 증기 압력 나오죠. 그 꼴로 만들어 줬어요. 여기서는 뭐였어요? 액체 조성과 증기압력 관계였으면 여기서는 기체 조성과 증기압력 관계. 이걸 구하기 위해서 라울의 법칙에서 시작했으면 이걸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돌턴의 법칙에서 시작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했는데 요거는 그래프로 나타나니까 이거에 해당한다. 이거예요. 이거는 이거에 해당하고 이거는 이거에 해당하고. 오케이? 이거는 요거에 해당하고 이건 이거에 해당하고. 그리고 여기는 그 두 개가 합친 거죠. 한마디로 처음에 이거 구할 때는 요것만 구하고 여기가 액체고 여기가 뭐겠어요? 기체겠죠? 요것만 구했을 때는. 그리고 요것만 구했을 때는 요거 없었겠죠? 여기가 기체고 여기가 액체겠죠? 그런데 여기랑 여기랑 겹치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액체, 기체가 혼재된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압력 조성의 그래프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걸 알아봤어요. 자, 이거 유도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냥 설명을 했어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안 봐도 됩니다. 그냥 대충 이런 거라는 것만 알아주세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진짜 본격적으로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한 건 지뢰 규칙을 어떻게 유도하는지와 그것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압력 조성에 대해서 알아봤죠. 종류가 중요한데 전체적으로 구조화를 시켜보고 압력 조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죠? 안 중요합니다. 오히려 유도하는 것보다 요거 그래프 자체가 중요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보고 종류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알아봅니다. 여기까지 고생했어요.